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AI 종합지 AI넷에 제가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다. 그리고 여론조사 빈도 면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필요가 할까? 조그만 나라인데, 그죠? 자,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7년에 여론조사 등록했을 때는 27개였다가 지금은 3.4배로 증가해서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제가 어디에 물은 거냐 하면 이게 여러 군데, 서너 군데 물은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도 변화가 있어서 한국 갤럽이라든가 한국 리서치 등 34개 조사기관이 소속된 조사협회, 여론조사협회는 자동응답 서비스 ARS 방식을 폐지하고 전화 면접 조사만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ARS는 안 하죠. ARS는 전화 면접했을 때는 실제로 이 사람이 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전화 받아가지고 당신의 나이는 연령대가 어느 대입니까? 20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사람이 80, 90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젊은 사람인 것처럼 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보수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진보 쪽의 유리하도록 거짓말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ARS일 때는. 그래서 ARS 방식을 폐지하고 전화 면접으로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국 같은 데는 그죠, ICM 리서치라든가 입소스, 모리 이런 데 조사기관이 10개 미만으로 되고 있고요. 프랑스는 여론조사 기관이 많지 않아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로 여론조사 기관이 많다라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한국이 특히 여론조사 응답률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니까. 미국 같은 데는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대선이 있을 때, 그죠? 1년에 한두 번 하거나 아니면은 대선이 있을 때 3년, 4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 열심히 대답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번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서 15,789명의 접촉 중에서 1,000명 정도만이 응답을 해서 응답률이 6% 정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낮다. 그죠? 여론응답이 20% 30%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다.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여론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은. 그 다음에 한국의 여론조사 현황. 한국에는 여러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존재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은 우리나라 20여 개라 하는데 요거는 조금 틀린 정보인 것 같아요. 한국의 여론조사 빈도가 다른 데 비해서 높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요것은 지금 요게 제가 보니까 요게 지금 여론조사 마지막 요게 지금 제미나이고 요것이 아마 펠로 AI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른 주요 한국에 76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 프랑스에는 13개밖에 없고요. 일본에는 20개 여론조사 기관이 있고, 여론조사 기관이 다른 데 그죠 보다 진짜 10배로 많고 대여섯 배에서 10배로 많고, 선거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매주 심지어 매일 발표가 되는 이런 나라는 참 없다. 다른 나라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국의 여론조사 빈도 면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많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또 여론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과표집이 되거나 엉터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6% 정도 대답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20% 30% 정도는 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RS가 폐지되고 이제는 직접 진행하는 전화 면접 방식을 채택한다. 이것도 뭐 전화 면접이라고 해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20대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결론 한국은 여론조사의 수가 그죠?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빈도 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10배로, 대여섯 배에서 10배로 많이 한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정치적인 환경과 여론조사가 높은 관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재미나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재미나이한테 물었더니 한국 사회는 다양한 여론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너무 뭐 조사가 많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죠? 예, 한국의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는 한국 리서치, 리얼미터, 뭐 MBS, 갤럽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타국에서도 뭐 이런 기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여론조사 빈도에서 역시 국가별로 비교하기 쉽진 않지만 한국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고, 한국은 국민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활발한 언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선거에 여론조사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남용 문제점이 있다. 왜곡돼 여론을 왜곡시키고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아주 나쁜 점이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4군데 정도에 물어가지고 답을 알려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76개나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프랑스 13개, 일본 20개 그죠? 이런 데 비해서 대여섯 배에서 10배 정도 많다. 여론조사 기관이. 그리고 여론조사 빈도수도 서너 배에서 10배까지 많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론조사 너무 많이 하고, 그죠? 여론조사 빈도, 조사 기관 너무 많다. 사람들이 너무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죠? 뭐, ARS는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 조사를 또 굉장히 작게 하죠. 1000명 정도 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3000명, 4000명 정도를 이제 한 번씩 해요.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여론조사 기관이 많고, 여론조사도 대여섯 배에서 10배 정도로 많은 조사를 한다. 관심들이 많다.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정치, 사회의 문제를 가지는 것보다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회사 만드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지. 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AI의 박영숙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